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확충되면서 한층 더 자주 국방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지러운 정치 시국 속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불과 2달 전 진행했던 미사일 훈련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며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은 묵묵히 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수단인 현무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 관련 부대가 서해에 인접한 한흥지역 사격장에서 현무투 한 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미사일은 2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가상 표적에 명중하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무투 실사격 훈련 당시 발사했던 현무투는 사거리에 따라 ABC형으로 나뉘는데 작전상 보안 이유로 세부 재원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 무기로 탄도미사일 현무1-4-5와 순항미사일 현무3로 구분됩니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 중량 500kg으로 1986년 배치되었으며 현재는 전량 퇴역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2가 주축을 이루지만 차츰 현무4와 현무5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무2가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에서 2톤 정도인 것에 비해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5톤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부터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며 새롭게 등장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 탄두 중량은 9톤으로 전술핵급 벙커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문만 떠돌던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자 현무6 개발 역시 허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현무5는 이미 실전 배치되었으며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개발자는 숨어있는 지하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면 김정은에게는 핵과 다름없는 공포를 선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현무6는 사거리 8000km를 웃돌며 탄두 중량 14톤 이상의 위력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호 발사를 돌이켜보면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는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남쪽으로 방향을 튼 후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꺼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35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거리는 약 8100여 킬로미터로 알려졌으며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누리호와 ICBM은 엄연히 다르다며 누리호를 개발했다고 ICBM을 개발했다 생각하는 것은 비합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무5가 공개되고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현무6의 사거리가 8000km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누리호 실패가 계획된 ICBM 실험이었다는 파문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으로 훈련로에 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ICBM은 정해진 지역에 정확하게 떨어졌으며 이번 발사는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미국, 유럽 등의 우려에 딱 잘라 답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ICBM 발사 훈련을 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며 돈독해지는 미국, 유럽, 호주 연합과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기술력 발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강력한 현무미사일을 수천 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미사일 동시발사 시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욱 수량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현무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 혁신 방안에 대해 무기 및 미래 국방기술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해 미사일 연구원 신설과 국방첨단과학연구 및 기술센터 체제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센터에서는 우주발사체, 로켓 엔진 및 탄도공학 등 미사일에 관련된 집중 기술 분야를 신속하게 연구하는 중인데요. 미사일 연구원 신설은 대외안보를 현안 대한민국의 군사력 확장을 고려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듯 현재 한국은 현무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탄도미사일을 위해 로켓 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투자는 현무미사일이 개발된 시기에 비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완벽하게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7,000발 이상의 현무미사일이 한국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파악한 것입니다. 적군이 먼저 한국군을 선제 타격하면 도쿄와 베이징 등 대도시의 현무미사일을 전량 타격해 복구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명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위해 현무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결코 쉽게 당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을 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도 침몰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방부가 쏟아붓는 기술 전력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 투자와 미사일 생산 인프라 투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한국은 화력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의 미사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력은 핵무기와도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실전에서는 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KF-21 전투기까지 순식간에 개발해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발단으로 한국은 핵보유국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다량 보유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도 중량 9톤급 괴물 무기 현무5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체계에서 현무 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에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는 언제나 진심인 대한민국이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과 군사위성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번에 개발되는 현무6는 현무5보다도 한 단계 높아진 위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무5는 사거리가 5,000km 이상, 탄두 중량은 무려 9톤급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핵탄두를 집어넣는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강대국처럼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상호 파괴 전략까지 구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초대형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비행을 하면서 요격 미사일 회피기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현무 미사일을 뛰어넘어 더욱 요격이 어려운 괴물 미사일까지 한국은 만들어내겠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내뱉은 말을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산에 들어간 대한민국 현무5도 놀라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9톤 탄두의 마하 10 속도로 충돌하는 파괴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 개량을 거듭해 10톤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적국 대도시에 낙하시킨다면 말 그대로 이곳은 생지옥이 되고 마는데요. 실제로 이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양산되는 현무5의 성능은 인도의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2배가량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비상상황 발생 시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 무기체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 위성, 통신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밝혀진 사실은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탄도 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전술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무5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 시험 발사가 성공한 후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 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 공유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지역에도 전술 정찰 위성과 군사 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미래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에 개발 계획이 시작될 현무6 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영하게 될 만능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3종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 관한 기초적인 원천 기술을 빠르게 터득할수록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강대해져 대형할인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뒤에 미사일 발사용 대형 트럭과 KDDX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에 대형화된 현무5 미사일을 빠르게 탑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까지 향후 핵무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5,000km 이상의 대형 탄도미사일 개발 여건을 갖추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현무5 이전의 현무미사일도 최소 탄두 중량이 무려 4톤으로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대비 최소 3배의 관통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사실상 미니 전술핵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한국산 미사일을 핵탄두로 전환한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략탄도 미사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켓 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추력을 갖춘 한국산 누리호 로켓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을 포함해 GPS, 유도 장비 등 기존 강대국들만이 전유물이었던 미사일 기술들을 한국이 모두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0년대 이래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놀라운 수준의 무기개발 속도라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4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5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티벳이 추력 편향 노즐 알림, 스텔스 도료와 접지 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격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두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 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 그리고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해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를 쏟아 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에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그 운동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와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치욕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향해 1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6를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덜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박히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 갱도나 벙커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단계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연구 성과를 내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현무5의 양산과 현무6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한국 방산의 화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